여자아이는 중학교 2, 3학년, 남자아이는 고등학교 1, 2학년이면 성장판이 거의 닫혀서 키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14년, 길어봤자 18년이면 아이의 평생 키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아이의 키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죠. 아이들이 키가 크는 급성장기는 일생에 딱 2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 3세 이전인데요. 이 시기에는 50cm 전후로 태어난 아이들이 1년이 되면 평균 80cm 전후가 되죠. 평균 30에서 40cm까지 자랍니다. 키가 가장 많이 자라는 시기이죠. 두 번째는 사춘기 시기인데요. 이때 잘 키우면 1년에 10cm씩 자라면서 서서히 성인의 몸을 갖추게 됩니다. 때문에 키 큰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생후 만 3세까지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 저학년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이 시기에 영양이 부족하거나 자주 아프면 키가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 몸에 영양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생명 유지에 쓰이고 남는 영양소는 활동 에너지로 쓰입니다. 그리고 남는 영양소가 있을 때 비로소 키로 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키가 크려면 이 시기에 풍부한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것, 그리고 아프지 않게 면역 관리에 신경 쓰는 것, 너무 무리한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아이의 유전 키는 얼마나 될까요? 남자 어린이의 경우에는 부모의 키를 더하고 13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됩니다. 여자 어린이의 경우에는 부모의 키를 더하고 13을 빼고 2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160cm이고 아빠가 170cm라면 남자 어린이의 경우는 171cm, 여자아이의 경우는 158cm가 유전 키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키는 부모의 유전 인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없으며 후천적 환경이나 영양 공급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전이 키에 미치는 영향은 23%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환경, 운동이나 수면관리, 영양 등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영양입니다. 먼저 키를 키우기 위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성장 호르몬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아이의 키가 작은 이유는 성장 호르몬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생각으로 운동을 통해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거나 주사를 통해 직접 성장 호르몬을 주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영양 상태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키가 크지 않거나 혹은 검사 결과 신체 호르몬 문제로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방법은 아주 정확한 처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장 호르몬을 아무리 많이 주입한다고 해도 키가 크는 재료가 부족하다면 이러한 처방은 아무런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큰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성장 호르몬의 부작용이죠. 어떤 아이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에 문제가 있고 어떤 아이는 성장 호르몬의 낭비에 문제가 있으며 어떤 아이는 영양소의 흡수에 문제가 있고 어떤 아이는 영양소 소모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키가 크지 않는 원인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 주사 같은 획일적인 처방은 자칫 부작용만 남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키를 키우는 데 있어서 2가지 방해물, 성장 호르몬의 부족과 영양소의 부족 또는 불균형, 2가지를 제거하면 키는 자연스럽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보다 먹거리도 다양해지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영양 상태가 좋아졌다 하지만 문제는 영양의 불균형입니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에게 필요한 영양소와 섭취량은 성인들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특히 중요한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단백질은 면역세포를 만들어 몸을 아프지 않게 하고 성장 호르몬을 만드는 기초 원료로 청소년기에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육류 등의 동물성 단백질은 단백질 공급원으로서는 훌륭하지만 지방이 많아서 많이 섭취할 경우 오히려 성장 호르몬의 손실을 유발합니다. 또한 고기류는 산성 음식으로 몸을 산성화시키고 칼슘과 같은 미네랄을 고갈시키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과 균형을 이루어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뼈를 위해 필요한 3가지 미네랄은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인입니다. 칼슘은 뼈를 만들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이때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은 1대2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인 또한 뼈의 구성 성분으로서 뼈에는 칼슘과 인이 2대1의 비율로 존재하는데요. 인체의 인이 부족하면 뼈를 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반드시 섭취해 주어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을 섭취하더라도 장에서 흡수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숙변이 많을 경우에도 영양소의 흡수가 저하되고 독소들이 많아집니다. 때문에 장을 건강하게 해서 영양소가 잘 흡수되고 키 성장에 방해가 되는 독소는 잘 배출할 수 있도록 유산균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때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도 함께 섭취하시면 좋겠죠. 건강한 장은 면역에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유산균을 섭취함으로써 영양소의 흡수와 면역력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성장기에 세포 분열을 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때 꼭 필요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A인데요. 비타민 A는 연골 형성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피부의 재생에도 없으면 안 되는 영양소이죠. 비타민 B군 중에서도 비타민 B9, 엽산이 부족하면 성장 부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소를 배출해주는 비타민 C, 소장에서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D, 뼈의 형성과 연골 조직을 유지시켜주는 비타민 K 등등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을 적절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성장이 둔화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피부 탄력이 저하됩니다. 요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정수된 물을 마시지만 정수 방식에 따라서 산성화된 물을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인 미네랄을 제거한 물을 마시면 백혈구를 응고시켜서 외부에서 침투하는 병균과 싸울 힘을 잃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성인이 장기간 이런 물을 마실 경우 뇌졸중과 암에 걸릴 확률은 2배, 심장병은 3배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이죠. 당연히 이런 물은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입니다. 영양소는 칼로리를 제공하는 성분과 이 성분이 에너지로 잘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 성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칼로리를 제공하는 성분은 넘쳐나지만 이를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보조 성분, 즉 비타민, 미네랄 등에서 심각한 결핍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다양한 영양소의 공급은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콜라나 커피, 초콜릿 우유 등으로 섭취되는 카페인, 이 카페인을 위해서 소모되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양은 굉장합니다. 카페인과 식품 첨가물은 성장을 위한 영양소를 고갈시키고 성장 호르몬을 방해하며 숙면 또한 방해합니다. 한번 들어온 카페인은 몸속에서 3일에서 4일 동안 영향을 미칩니다. 성장 호르몬은 10시에서 2시까지 가장 많이 분비되고 잠든 후 1시간에서 2시간 이후에 평소보다 40배 이상 분비됩니다. 성장의 가장 중요한 뼈는 계속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잠잘 때와 쉴 때만 성장한다는 연구를 보아도 숙면은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충분한 숙면을 위해서 침대 자리는 편안해야 되고요. 조명은 최대한 끄고 최소한 11시간 이상 자는 것이 좋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운동을 시작한 후 10분부터 분비되기 시작해서 숨이 찰 정도의 운동 강도일 때 가장 많이 분비되고 운동 후 1시간까지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성장판을 적절히 자극할 수 있는 달리기나 줄넘기 같은 수직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의 양을 3분의 1까지 떨어뜨립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에는 몸에 들어온 영양소의 대부분이 스트레스 해소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장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독소는 상당히 많습니다.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독소, 식품을 통해서 들어오는 독소, 세제를 통해서 들어오는 독소, 그리고 약물까지. 이러한 독소를 관리하지 않으면 아이가 먹은 영양소는 독소를 해독하고 배출하는 데 모두 쓰이기 때문에 키 성장에 당연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의 키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넣기가 쉽지 않네요. 더욱더 자세한 자료나 상담을 원하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